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리끼리 세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 증시도 생각보다는 강한 모습을 나타내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빨간색으로 마감되기도 했습니다. 어떤 흐름이 나왔는지, 그리고 오늘의 주도주는 또 무엇이었는지 빠르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기 앞서 내일부터 또 수도권에 비가 또 많이 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혹시나 수도권에 계시는 분들은 비 피해가 아무쪼록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0.16% 상승, 그리고 코스닥은 0.06% 하락으로 사실상 보합권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하지만 그 와중에 하락보다 상승 종목이 거의 2배나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체감지수는 꽤나 괜찮았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결국 코스피 오늘 또 쭉쭉 올라서 또 양봉으로 마감되어서 어느덧 2528까지 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60에서는 뚫은 지 오래되었고요. 그리고 이제는 야, 이거 120에선 가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죠. 과연 다음 주에는 진짜로 2600을 향해서 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매동도 괜찮았네요. 개인 2200억 매도, 외국인, 보합권, 기관 2000억 매수, 그리고 연기금 600억 매수합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 연기금은 매수를 할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오늘 연기금이 무엇을 다시 주워 담았나 라고 봤더니 LG전자, 두산에너빌리티, SK이노베이션, LG노텍, LG화학 이렇게 많이 사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증시 포인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PPI가 공개가 되었고, 그 PPI도 물가가 둔화된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목요일날 선반영 바 있었기 때문에 어제 나스닥은 소폭 하락하고 마감이 되었죠. 그 영향을 오늘 우리도 받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율은 소폭 상승했습니다. 1303원. 아시아 증시는 전체적으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니케이는 어제 휴장이었기 때문에 이틀짜리 상승이 나왔다고 볼 수 있겠죠. 니케이 2.6% 상승, 상해종합보합권 항생 0.4% 상승, 그리고 어제 하락 마감한 미국 선물 소폭 오르고 있습니다. 0.3% 상승 중 오늘 저녁에 한 1% 상승하고 마감되었으면 좋겠네요. 다음으로 선물 옵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의 매수가 크게 나왔습니다. 어제 이어서 이틀짜리 연속 매수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4천억 매수가 나왔습니다. 지속적으로 상방을 본다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옵션 같은 경우에도 콜 옵션은 소량 매도, 그 다음에 풋 옵션은 조금 크게 매도하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쇼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곧버스, NC소프트, HMM, 에코프로비엠, LG엔솔, 넷마블, 펄어비스, SK텔레콤, LNF, 카카오, 인버스를 매수합니다. 다음으로 외국인은 기아, 두산에너빌리티, 삼성 SDI, 현대차, SKC, LG엔솔, 휠라홀딩스, LX미콘, 대한항공, 삼성전자우, 삼성물산을 매수합니다. 마지막으로 기관입니다. S-오일, 현대차, 두산에너빌리티, LG전자, SK이노베이션, 현대건설, LG노텍, 기아, 현대모비스, 삼바를 매수합니다. 다음으로 출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주 월요일은 휴장입니다. 그리고 말복이죠. 그리고 광복절입니다. 그러니 기분들, 야, 3일짜리 휴일, 와, 이렇게 쉬어야 되나 싶을 정도로 푹 쉬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화요일엔 추석 열차 승차권 예매, JYP 실적 발표, 빌 게이츠 국회 방문이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오늘의 키워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원자력, 수소. 첫 번째 건설 관련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에 갑자기 급등했던 건설 관련주, 그 이유는 바로 우리나라와 사우디아라비아가 정상회담을 한다, 그리고 그 안에서는 사우디 네옴시티 기대감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러한 기대감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대건설 3.5% 상승, GS건설 4% 상승, DLENC 4.8% 상승, 대우건설 3.6% 상승으로 추가적 상승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차트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꼭꼭꼭 건설 관련주 공부해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자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우디 수주 기대감으로 두산에너빌리티 오늘 외국인의 큰 매수가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4% 상승, 그리고 서전기전 3.6% 상승, 또한 수소 관련주가 좋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사우디 네옴시티 관련 기대감 때문이라고 하는데, 잠깐만, 수소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야 라고 봤더니 네옴시티를 만들 때 친환경 에너지로만 만들겠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소 관련주가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복합적인 이유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폴더블 폰이 공개가 되었고 그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 폴더블 신제품 공개 후 판매량 상승 기대에 UTI 5% 상승, SKC 3.7% 상승, 반도체 관련주가 오랜만에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사면이 되었고요. 반도체 투자 확대가 될 것이다, 이러한 기대감에 원익 QNC 5% 상승,
하나마이크론 2.4% 상승, 그리고 DB하이텍도 5%나 상승했습니다. 6개 연속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DB하이텍은 조금 악재를 가지고 있죠. 물적 분할 소식이 있는 기업입니다. 그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와, 6만원이 깨진 지 며칠 만에 다시 또 돌아오긴 했습니다. 6만200원.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야 뭐 나 괜찮아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조금은 걱정되긴 하죠. 과연 삼성전자가 6만원을 계속 지킬 수 있을지, 이 불안한 흐름을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게임주가 오늘 많이 안 좋았습니다. 국내 게임업체 실적 부진 소식 속 하락을 했다고 하죠. NC소프트 4% 하락, 펄어비스 4.8% 하락. 참고로 펄어비스는 신작 출시 지연 소식도 나왔다고 합니다. 넷마블 5% 하락, 그리고 컴투스 4.5% 하락. 실적이 무너지면은 전체 섹터가 무너지는 게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원개발 관련주인 포스코 인터내셔널 9%나 급등합니다. 포스코 에너지와 합병 소식에 좋은 흐름을 나타냈고, 2분기 실적 컨센서스를 상회한 한국가스공사 5%나 상승합니다. 역시 실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화승엔터 오늘 실적이 공개가 되었는데 실적이 잘 나왔죠. 2분기에 호실적을 기록했고 영업이익이 전년동기 대비 117%나 상승했다고 합니다. 화승엔터 7% 상승으로 마감. 같은 의류회사라고 볼 수 있겠죠. 휠러홀딩스 9.9%나 상승해서 오늘 급등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회사 아쿠시네트 실적 컨센을 상회했다, 이러한 소식에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진단키트 관련주인 시젠 오늘은 좀 좋지 않았네요. 7.8% 하락합니다. 상반기 영업이익이 전년비 37%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코로나가 조금 많이 퍼지고 그 다음에 원숭이 도창이 나왔을 때 시젠 같은 기업들이 조금 주가가 오른 바 있었는데, 하지만 이런 기업들은 우리가 이미 한번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많이 오르기는 쉽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 영향 그대로 받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자결제 관련주인 카카오페이 3%나 하락합니다. MSCI 편입이 결국 실패가 되었다고 합니다. 로봇 관련주인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10% 상승, 또다시 신고가를 내고 쭉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현대 로텐과 협업해서 다족보행 로봇을 개발한다고 합니다. 바이오 관련주인 박셀바이오 11% 상승합니다. 신약 기대감에 쭉 올라갔다가 윗골을 달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2차전지 관련주인 대보 마그네틱 오늘 12% 급등, 신규 시설 투자 소식에 강세를 나타냈으며, 마지막으로 4일 전에 상장했던 HYTC 오늘 24%나 올라서 19,600원에 거래가 마감되었습니다. 혹시나 청량하시고 아직까지 들고 계셨다면 좋은 결과 있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오늘의 시황전이 끝났습니다. 이제 3일 동안 연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히르분들 와 이렇게 쉬되나 싶을 정도로 푹 쉬시고요. 남은 공부는 저 기리씨 또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